여러분, 혹시 주변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왜 잘해주는데도 만만하게 대하고 호구로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강력하니 끝까지 함께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대처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유독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상대의 발언 자체보다 그 말이 내가 스스로 느끼던 불안이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깔려 있다면 상대의 무시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2번째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핍이 있을 경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남을 깎아내리며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기싸움이나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혹시 내가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미 상대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찍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대처법 4가지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의외로 너무 완벽해서 만만해집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허점을 드러내세요. 완벽한데 어떻게 만만해지냐? 오히려 인정받으면 더 존경받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을 끝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 누구나 존경할 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은 인간관계가 단순한 능력 평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에 훨씬 가깝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나 조직, 모임, 집안일을 하는 시간보다 우리는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면 상대방은 나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척척 해결해주는 기계쯤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62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애썼다고 해요. 이웃들 경조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명절이면 친척들 선물도 꼬박꼬박 챙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한 분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나의 완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와 요구를 지나치게 높여 작은 호의조차 당연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는 도움이나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가끔은 허점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오늘 요리는 좀 실패했네요.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게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천천히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털어놓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상대방은 이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기계가 아니라 나와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실수도 하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 당연한 호의가 아니라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보게 되죠.
그 결과 나도 인간적인 여유를 찾고 상대는 나를 더 배려하게 됩니다. 그럼 만만하게 보이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일 없이 오히려 더욱 존중받고 인정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덜 완벽한 내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더 건강하게 지키는 길일 수 있어요. 조금 실수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맡은 바 책임감 있게 성실히 노력한다면 진정한 존중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주기만 하면 호구가 됩니다. 역으로 상대에게 뭔가를 부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거저거 선물도 주고 칭찬도 주고 매사에 다 퍼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언젠가 보답하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풀지만 기대치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죠. 단순히 주는 것이 좋아서라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베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의가 일방적으로 흐르기만 하면 상대도 어느 순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손쉽게 도움을 얻는 편리한 관계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이 부분은 네가 대신 해줄 수 있어? 하고 작은 일이라도 부탁해 보세요. 내가 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상대도 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부탁하는 걸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면서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만 하면 그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존중을 얻으려면 나도 상대에게 적절히 기대고 부탁하는 서로 가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호의와 시간은 소중하다. 내가 잘해준 만큼 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이 마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상대한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당신을 그저 만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냥 웃어넘기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불쾌감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해도 분위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지나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도 이번만 참지 뭐 하고 넘기다 보면 상대는 이렇게 해도 별말 없네 하고 쉽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상사든 지인이든 누군가 선을 넘었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든 표현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불쾌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금세 만만한 사람으로 찍히기 쉽습니다. 예컨대 식사 자리에서 동료가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웃기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도 받아주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반복되는 무례로 이어지고 그때마다 내 기분만 상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말없이 표정을 굳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침묵에 약하거든요. 여기에 짧게라도 그 말은 좀 불쾌하네요 라고 덧붙인다면 상대는 분명 움찔하게 되겠죠. 반대로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면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신뢰를 범해도 불쾌함을 숨기기만 하면 상대는 이렇게 해도 화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떠안고 상대는 경계심을 내려놓은 채 계속해서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물이 끓을 정도의 온도에 이르러야 그 뒤에 면도 넣고 스프도 넣고 맛있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도 자기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끓어오르는 상태라는 점을 확실히 표현해야만 상대도 이쯤에서 멈춰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작은 침묵과 단호한 표정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뒤 짧게라도 그 말은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 혹은 저는 그 얘기가 듣기 불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만만한 사람에서 벗어나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상대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50대, 60대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던 일에서 한 발 물러나거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이 사람은 시간도 많겠다. 이것저것 부탁해도 괜찮겠지. 하며 함부로 여기는 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나 친척, 지인들조차도 어차피 어르신이니까 큰일 아니시니까 하며 당신의 시간을 오롯이 자기들 편의에 쓰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남들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매번 그래 해줄게를 반복하면 그 호의는 곧 당연한 것이 되고 나의 고생은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를 지켜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무작정 헌신하기만 하면 한순간 칭찬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반면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필요한 곳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고 오래도록 인정받게 됩니다. 50대, 60대에 이르면 체력과 마음의 여유도 중요합니다. 더더욱 나를 위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봐주는 일, 지인의 부탁 등을 들어줄 때도 이건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구나 라는 선을 확실히 정해두세요.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도 베풀면 상대 역시 당신의 시간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함께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아무 감정의 요동 없이 상대에게 선 밟으셨어요. 뒤로 가세요라고 털어놓고 싶지만 괜히 오해받을까봐 혹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말고 가끔은 허점도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대신 때론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네 가지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죠.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내딛어 보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이상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한 관계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